소장의 주요한 이 생리적인 부분은 수성화물과 소장주액. 그죠? 그 다음에 이 동맥이라는 부분과 혈맥.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장이 수성화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생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경맥편에 보면 소장주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장주진한다, 소장주액한다 이런 표현.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소장은 혈과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 그리고 두 번째는 동맥과 혈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맥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연결시킨 책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후계가 동맥의 통혈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장에서 제일 중요한 경혈이기도 하고 소장을 사용해 보시면 동맥의 순환뿐만 아니라 혈맥의 순환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양기입니다. 양기. 소장은 양기를 조절하는 장도예요. 양기. 혈과 양기를 조절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소장에 대한 병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자면 혈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생혈이죠. 생혈. 수성화물이라는 게 소장 주액해서 영혈을 만드는데 그 영혈 중에서 이 혈맥에 사용되는 게 혈이기 때문에 피를 만든다 이거죠. 소장이. 두 번째는 어혈입니다. 어혈. 이 수성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혈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이제 제대로 운화가 돼서 액을 흡수를 해서 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온도 차이가 생기면 쉽게 얘기하면 밥이 설익거나 아니면 진밥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혈이 안 되고 어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어혈을 해결한다, 생혈을 한다는 건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양기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양어를 생각하죠. 소장하면. 왠지 소장하면 아랫배가 차갑고 뭐 상열한, 춥다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양어가 있죠. 양어. 두 번째는 열울이 있습니다. 열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소장에 대한 치료를 하면 두 가지가 다 조절이 가능해요. 오히려 현대인들은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시린 사람보다 아랫배에 열이 많고 손발에 열이 많이 나고 생리기간만 되면 약간의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광증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열울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잘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병리가 혼합이 되면 12가지 병리가 나오겠죠. 그죠? 혈압이면서 양호일 수도 있고 12가지는 아니네. 12가지가 아니에요. 4가지가 나오죠. 4가지. 여기 소택이 추가가 되면 12가지가 됩니다. 이제 혈압이면서 양호일 수도 있고 혈압이면서 열혈일 수도 있고 어혈이 있는데 한성어혈이 있고 열성어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혼합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소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 사암심 보시면 어떨 때는 열성질환을 해결하고 어떨 때는 한증을 치료하고 어떨 때는 뭐 생리통을 치료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병리가. 그래서 이제 분분하죠. 의견도. 열증을 해결할 때는 뭐 태양한수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는 등 아니면 뭐 한증을 치료할 때는 소장이 혈맥을 주동하고 수성화물에서 생혈을 하니까 해결한다는 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얘기고요. 생혈을 할 때 사용하는 오행혈 조합은 뭘까요? 수성화물이 잘 돼야 되니까 후계겠죠. 후계. 후계를 써야 됩니다. 후계. 이 어혈에 대한 해결을 할 때 쓰는 오행혈 조합은 뭡니까? 이것도 후계예요. 후계. 어혈이 있을 때도 후계. 양어일 때 가장 효과적인 오행혈 조합은 뭡니까? 이것도 후계예요. 후계. 다 후계야.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없이 쓰는 후계가 상황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소장전증 나서 나았다 이걸로는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냥 소장에 문제가 있구나밖에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비로소 양어일 때는 후계를 보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보혈이 필요한 경우에 후계를 보호할 때 사용할 때가 다 있습니다. 어혈 같은 경우도 왜냐면 한혈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장의 열후를 해결하는 조합은 뭡니까? 1번은 정곡이에요. 정곡. 후계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면 이게 주요 병리 중에서 3가지가 후계로 표현이 되고 1가지가 정곡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일단 보면 소장전격이네 그냥. 그쵸? 후계임묵과 정곡등곡이니까. 그래서 소장전격, 흔히 사용하는 이 사암침의 소장전격으로 소장의 내성병의 거의 80%, 90%가 다 해결이 됩니다. 병리가 다를지언정. 혈어이면서 양어일 때도 해결이 되고 혈어이면서 열후일 때도 해결이 되고 어혈이 있는데 열성어혈일 때도 해결이 되고 한성어혈일 때도 해결이 되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병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정곡이라는 혈자리는 열흘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의 수성화물이 안 되고 혈이 부족하고 양어이다. 그러면 상혈감이 없어.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차갑고 이러한 양어인 환자한테는 정곡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오히려 쓰는 게 손해예요. 괜히 힘만 분산시키니까. 그 대신에 후계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걸 약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보통 이제 후계 임업이 이 혈에 관련된 보혈과 생혈을 하는 입장에서의 좋은 예로 군기탕을 예를 많이 듭니다. 군기탕. 군기탕은 다 아시죠? 불수산 군기탕. 당귀는 이제 보혈의 대표적인 약이고 천공은 활혈과의 대표적인 약이죠. 그리고 당귀랑 천공이 단독으로 이렇게 용량이 높게 쓰이는 경우가 없죠. 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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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g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후계를 생혈의 관점에서 쓸 때는 당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혈제와 같이 쓸 때는 천공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따라붙는 약들이 있죠. 대략. 보통은 이제 보혈제로 사용이 될 때는 숙주항과 당귀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어혈제로 사용이 될 때는 적자약이라든지 목단피나 도인, 홍화소목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대표적인 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으로는 1번이 사물탕이죠. 사물탕. 사물탕이 보혈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비슷한 약 중에 하나는 대형전이 있습니다. 대형전도 아시죠? 용맥이 훼손돼서 여자가 생리가 끊기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약인데 이 대형전을 보면 숙주형 당귀가 분신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구기자 같은 보험제도 약간 들어가지만 그리고 이제 두충이라든지 우슬 같은 것들이 하초로 내려주면서 이 소장으로 모아주고 이제 육개와 같은 원양지제가 들어가서 이 소장의 생혈과 함께 원양하는 작용을 표현을 합니다. 대형전 같은 약을 쓰면 비슷해요. 후계목을 쓰는 것과. 어혈을 해결하는 용도로 쓸 때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계지복용화, 그죠? 도액승기탕, 통도산과 같은 이런 어혈을 해결하는 약들을 쓸 때의 목표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무포개보 쓸 때 그게 약을 처방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사물탕 주는 거랑 계지복용만 주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대형전을 준다는 얘기는 사물탕 쓰는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더 진행된 상황인 거고 어혈을 쓸 때도 계지복용화를 쓰는 약한 어혈 단계부터 해서 도액승기탕이나 통도산 같이 경결이 심한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다르죠. 근데 여기에 한혈편차 개념이 또 들어가야 돼요. 한혈편차 개념. 이 소장의 양호 같은 경우는 후계를 구하죠. 후계 임업보. 후계